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입니다. 1월 25일 아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하려고 했을 적에 법무부와 검찰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출국을 막았다고 하는 이 건이 이제 문제가 되자 박범계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절차적 정당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절차적 정의를 굉장히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인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하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변호사, 민변 활동을 했다는 사람, 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할 소린가.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장은 이거죠. 한마디로 김학의 사건, 김학의라는 사람 굉장히 지저분한 짓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나가는 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막은 게 절차적 정의의 문제로다가 논란이 되는 걸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인데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 피의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이냐라든지 혹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의자가 천하의 잡놈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의는 지켜져야 하는 거고요.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적에 당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면서 그 얘기를 갖다 해주지 않으면은 불법한 체포로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란다 원칙인데 미국에서 나온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나오게 된 건 미란다라고 하는 범죄자를 체포한 사건에서 이 원칙이 나온 건데요. 그때 이 미란다라고 하는 그 피의자는 그 히스패닉, 멕시코계 미국인으로다가 그야말로 납치, 강도, 강간, 폭행, 온갖 지저분한 범죄를 가져질렀던 천하의 잡놈이었습니다. 체포가 된 것도 체포될 때 한 소녀를 갖다가 납치 강간하려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체포된 거였는데 체포된 다음에 법원에 가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나는 체포될 적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지 내가 무슨 혐의로 체포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따라서 불법한 체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사건이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미란다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후에 이제 미국 형사사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원칙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원칙이죠. 근데 미국 대법원이 미란다라고 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서 혹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훌륭한 시민이라서 절차적 정의를 보장해 준 게 아닙니다. 미란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하의 잡놈이지만은 그런 사람한테도 절차적 정의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미란다 원칙이고 형사사법의 원칙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망측한 범죄를 저질렀건 간에 그 사람한테는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박범계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그 사건이어야 하느냐.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김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절차적 정의는 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박범계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결국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절차적 정의하고 실체적 정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실체적 정의를 갖다가 밝혀내야 하는 거, 그게 형사사법입니다. 만약에 실체적 정의를 위해서 절차적 정의를 희생시킬 수 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고문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위 말끝마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그 박범계 후보자가 신림동 사시생들하고 시비가 붙었던 얘기도 논란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 하나는 그랬더라고요. 사시 준비하는 애들이 뭐 일하다가 손가락 잘린 애들도 아니고 걔들이 왜 사회적 약자냐. 아니 옛날 70년대처럼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재당하고 이런 사람들만 사회적 약자입니까? 국회의원 박범계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 가진 사시준비생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법이라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시혜적으로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절차적 정의, 실체적 정의, 이거 밝히기 위해서 절차적 정의 같은 거는 자기들이 베풀고 싶은 사람한테는 베풀고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안 베풀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정경심 씨가 검찰에 출두할 때에는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때에는 이재수 장군 같은 사람이 잡혀 들어갈 때에는 예비역 삼성 장군한테 수갑을 채워가지고 온갖 망신은 주고 이런 식으로 법을 갖다가 편의적으로 집행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끔찍한 짓입니다. 이거야말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짓입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의, 실체적 정의를 갖다가 실체적 정의를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인품이나 범죄 행위가 고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차적 행위를 갖다가 절차적 정의를 보장해 주지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없고 법조인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열받아서 언성 좀 높였습니다. 감사합니다.